네, 이번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모두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보여준 능력들은 별로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약한 편성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좀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서 과연 이 마필이 컨디션이 살아났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필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자, 전체 12마리 중에서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말은 7번마 질주대로입니다. 이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나와서 선행을 가다가 막판에 이제 뒤로 밀리면서 주행 불량을 보였죠. 그래서 주행 심사를 받고 다시 나오는데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자, 이마필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2세 때가 더 전성기였다고 보여집니다. 2세 루키 경주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마필이 좀 악벽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빨리 하게 되면 좀 외곽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타트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상당히 말을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다만 그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편성에서 겨뤄봤던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뭐 선행을 갈지 또는 뭐 선입으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정도 편성에서도 7번 질주대로가 입상을 못한다면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기수도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이제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고 편성도 상당히 좀 잘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맡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안게이트의 말들보다는 외곽 게이트 마필들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이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뭐 여러 마리가 있지만 저는 일단 8번마 빅토리샘이 좀 선행을 갈 수 있을 거고요.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데스크탑이 과연 어느 정도로 빅토리샘을 좀 괴롭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빅토리샘은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데뷔전에서 사착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1200m 앞말 경주에서는 선입권에 붙였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힘이 모자르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1000m 단거리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데뷔전에서 싸웠던 말필들이 뭐 모닝 힐이라든가 노르웨이 서드, 런던 파워 뭐 이런 마필들한테 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편성에서 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12분바 데스크탑은 항상 선두권에서 움직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길어지면 자기 자리를 차지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000m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번 경주는 좀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죠. 그래서 8번마 빅토리샘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말인 2번마 청상성이나 3번마 특급 여왕은 인기는 끌 것으로 보여지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밋밋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발력이 강한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뒷심이 강한 마필도 아니고, 뭐 비록 게이트의 이점은 좀 갖고 있겠지만 선행을 8번 빅토리생과 12번 데스크탑이 나가고 7번 질주대로가 선의권에 쓰게 되면 2번 천상성이나 3번 특급 여왕은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선두권이 동반 몰락을 했을 때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는 제가 좀 눈여겨보는 말은 1번마 티즈 파이팅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 1000m 경주에서
그냥 뒤에서 놀았죠. 뒤에서 놀면서도 자기 기록은 냈던 말이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역시 후미권에 있기는 했지만, 임기훈 기수가 제가 보기엔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기로 보여지고, 이번 경주에서는 강한 순발력이 있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7번마 질주대로, 8번마 빅토리샘, 12번마 데스크탑,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요. 복병으로는 1번마 티즈 파이팅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어찌됐든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의 경주기 때문에요. 오늘의 첫 경주는 좀 지켜보는 경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1경주 교차 경주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전체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인기 있을 말은 역시 4번마 소리오름입니다.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기수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청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연 페로비치 기수만큼의 말의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한 편성입니다. 현 군에서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신마들의 경우에는 뭐 발전기 대치가 그렇게 있는 마필들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만 지금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앤들리스 러닝이 23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보여준 걸음은 솔직히 없는 마필이에요. 없는 마필이기는 한데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를 했는데 끝걸음도 괜찮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컨디션은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23주 만에 출전한 마필을 추천하기가 솔직히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말의 상태로 봐서는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심만은 5번마 디 러블리 퀸입니다. 제가 뭐 기본적으로 김매선 기수 말타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상당히 열심히 타죠. 데뷔전에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제 끝걸음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진 그런 걸음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1착을 했던 말과 한 1초 정도, 그러니까 한 6마신 정도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말도 없어요. 다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지금 데뷔전을 갖는 1번마 테스 브라더죠. 정우주 기수가 주행심사에서 이제 1착을 했었고, 물론 뭐 비 오는 날이긴 했지만 주행심사 기록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이 마필이 뭐 혈통적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이지도 않고, 데뷔전에서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을 죽자 살자 때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딱 3마리만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 4번마 소리오름, 5번마 딜러블리 퀸, 7번마 앤드리스 러닝, 이렇게 3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경주가 되겠고, 경주거리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1번마 펜시펜츠, 7번마 중추부사, 12번마 강서 프린세스, 이 세 마필에 아마 인기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7번마 중추부사가 압도적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1경주는 전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중심에는 4번 송암캣이 있습니다. 자, 일단 7번 중추부사는 직전 데뷔전에서
놀라운 제 순발력을 좀 발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앞선 말 불의 여왕,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불의 여왕을 마지막에 앞서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7번 중추부사가 물론 뭐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막 뛰어난 말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임기훈 기수가 거의 막 패듯이 하고 들어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그 중추부사가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라크 트윈이 날라서 들어왔는데 날라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앞말들이 앞에 서 있던 말들이 거의 서서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물론 이 편성이 지금 국산마 6등급의 강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중추부사가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과시는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이 경주 전개를 보면 7번 중추부사가 앞에 쓸 거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펜시펜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2번 강서 프린세스가 과연 외곽에서 지난번처럼 더 휘감고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외곽에서 강서 프린세스가 선행 승부수를 띄운다면 휘감고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중추부사를 앞세우고 1번 펜시펜츠와 12번 강서 프린세스가 아주 강하게 맞붙을 가망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잘못하면 선행마들이 초반 힘 한 배에 좀 실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4번 송암캣입니다. 자, 이 송암캣은 나올 때마다 아마 이 경마 팬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는 마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추임력은 상당히 좋아요.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데 뭐 거의 뒤에서 놀죠. 뒤에서 놀다가 운 좋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7번을 싸워서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번이 그 인상이 많이 남는 거죠. 상당한 배당을 터트리고 들어왔는데 그때 같이 뛰었던 말이 펜시펜츠입니다. 그리고 강서 프린세스. 이 두 마필과 같이 뛰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이 선행마들이 다 무너지면서 송암캣이 무섭게 날라왔죠. 근데 최근 두 경주에서는 역시 또 바닥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암캣은 앞선이 무너질 때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요. 경주의 흐름이 빠르면 올라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좀 잘못 판단을 하면 7번 중추부사가 상당히 좀 선행력이 빠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거다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암캣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오질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7번 중추부사가 앞선에 서서 경주를 주도는 할 텐데 이 경주는 지금 1000m가 아니고 1200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놀라운 그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다가 1번 펜시펜츠나 12번 강서 프린세스는 선의권에서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 안배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4번 송암캣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세마필, 중추부사, 펜시펜츠, 강서 프린세스를 놓고요. 저는 4번 송암캣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걸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4번 송암캣, 7번 중추부사, 12번 강서 프린세스 이 세 마풀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1번 펜시펜츠는 저는 복병권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펜시펜츠가 직전 경주 전개가 저는 최적의 전개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경주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부경 이경주 국산마 6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경 경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표를 보고 나서 든 느낌이 뭐냐면, 원래 저는 이제 복병마 찾는 재미로 이제 예상을 하고, 경주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렇게 복병마들이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라면은 오늘은 좀 안정적인 경마가 될 가망이 높고, 그렇다면 솔직히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경주 주간이 되겠죠. 자, 역시 부산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의 국산마 6등급 경주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부진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경주에서는 그나마 지금 좀 인기를 끄는 말이 1번 크리스털 싱킹, 2번 BJ 스톰스, 3번 애니라인, 7번 골드 파운틴 정도가 아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네 마필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마 네 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다만 이 인기마 네 마필의 능력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나 전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크리스탈 싱킹은 직전 1600m 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기록도 상당히 괜찮아요. 다실바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 전개를 하는데 솔직히 끝걸음이 뭐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마 BJ 스톰스는 서승훈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직전에 늑발을 했죠. 늑발을 하고 마지막에 열심히 추입을 했지만 결국은 4착에 머물고 말았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서승훈 기수가 지금 이게 선행마가 없는 경주거든요. 이번마 BJ 스톰스를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마필 버틴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직전처럼 뭐 선입이라든가 바닥 추입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또 어려워지겠죠. 자, 3번마 애니라인도 어느 정도의 좀 인기는 끌겠지만 저는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건 역시 7번마 골드 파운틴입니다. 그렇다고 이마필 능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편성이 그만큼 허접하다는 뜻입니다. 직전 경주 1400m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다. 이 부경 경마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막 주로고요. 특히나 마지막 직선 주로가 상당히 그 서울 경마장보다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 있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7번마 골드 파운틴이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 승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선의권에 붙어서 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상대마로는 1번 크리스털 싱킹이나 2번 BJ 스톰스인데, 저는 2번 BJ 스톰스가 기습 선행을 가기를 좀 바라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요, 7번마 골드 파운틴, 2번마 BJ 스톰스, 1번마 크리스털 싱킹,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저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료 오픈 12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지금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부진을 겪다가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부분 질주 습성이 조금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혼전은 불가피해 보이고, 과연 그 중에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이제 그 편성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1번마 아이스스타, 2번마 우승환희, 4번마 겉셈파워, 6번마 이터널 메모리, 뭐 10번마 별빛 보석, 14번마
특권 등이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의 마필들도 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뭐 순위는 가려지는 법이니까요.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10번마 별빛 보석이 상당히 좀 좋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마필은 4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한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바닥권인데 제가 이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데뷔하고 2경주를 다 늦발을 했습니다. 발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지만 역시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었는데 최근 2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는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무너졌고요. 직전 경주였던 1300m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하고 버텨내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착마와 뭐 0.2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끈끈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지금 1200m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별빛 보석이 외곽에 좀 불리함은 있지만 순발력을 활용해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아이스스타 김하연 기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강하게 몰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번마 거센파워는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죠. 근데 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추열 기수의 기승 스타일에 좀 맞는 마필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마필은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선의권에서 따라간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마 특권 임다빈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감량 이점이 마이너스 2kg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의권 전개 후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 14번 게이트에서 과연 어떻게 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좀 어정쩡합니다. 이마필이 만약에 초반 선행 경합에 나선다면 거리적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인기는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도 높습니다. 자, 5번마 정문 폭주라든가 6번마 이터널 메모리, 특히 6번마 이터널 메모리는 빅투아루 기스가 최근 2경주 연속 기승을 하면서 2착, 3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그때는 게이트의 이점이 상당히 좋았죠. 기본적으로 11번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솔직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좀 인기가 많고 좀 과한 바람이 분다면 좀 위험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승부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상하는 거는 10번마 별빛 보석, 1번마 아이스스타, 4번마 거센파워 이 세 마필을 우승 가능한 이제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 국산마 5등급 핸디캡의 역시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현군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승군전을 치르는 이제 상승세의 마필들이 한판 승부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주로 지금 외곽 게이트에 포진해 있는데 9번 글로벌 승리나 11번 쾌한황금, 12번 라운드버스, 13번 장산 프라이드, 14번 영원 파워 아마 골고루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현군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가장 인기를 끌 말은 역시 2번마 미스터 인디입니다. 이 마필의 지금 단점은 부담 중량이 1.5 올라갔다 정도인데
앞으로 향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부담 중량은 분명히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디밴드의 자마고요. 지금까지 3번을 싸워서 2승, 그리고 2착 1번인데 그 2착이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투투 칼턴에게 패하면서 2착을 한 경주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에서 미스터 인디애를 이겼던 투투 칼턴이, 최근 경주에서 그냥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인디가 과연 센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마는 어차피 상대적이거든요. 지금 이번 편성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운 그런 편성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눈에 띄는 말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미스터 인디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지금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고요. 선행을 간다면은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인디밴드의 자마들이 특징이 뭐냐면 출발이 안 됩니다. 늦발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대신에 뒷심은 상당히 좋습니다. 추진력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 미스터 인디는 인디밴드의 자마와는 좀 다르게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막강한 순발력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발력도 있고 추임력이 있다면은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거죠. 특히 이 1600m 경주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좀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말은 이제 4번 막 금화구 포인트죠. 이 마필도 역시 선입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스터 인디하고 금화구 포인트가 선행에서 싸움을 할 것이냐입니다. 여기에 아마 12번마 라운드 보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하려고 들어올 텐데 저는 안게이트에 있는 미스터 인디하고 금화구 포인트 이 두 마필이 선행 앞선 진행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이 인기 순위대로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선행 경합을 심하게 할 경우에는 어느 한 마리는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6번마 골든카이저, 7번마 영광의 특급. 전 이 두 마필의 추입력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7번마 영광의 특급은 지금 승군 이후에 두 경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번마 영광의 특급이 이제 국산마 5군 경기에 적응을 했다면 이번 경기에선 좀 좋은 승부를 펼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가 있을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을 모두 제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2번 미스터 인디, 7번 영광의 특급, 4번 금화구 포인트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6번 골든 카이저를 북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4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1400m 경주 거리가 되겠고요. 모두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마필은 3번마 대천을장과 11번마 대한질주죠. 자, 3번마 대천을장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초반에 너무 늦게 출발을 하면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없겠지만 이 마필은 어느 정도의 이제 순발력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경주 거리가 1400m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 마필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역시 부담 중량입니다. 핸디캡 경주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 2.5의 핸디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이 마필은 직직전 경주였죠.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 때 57을 한번 달아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5라는 부담 중량은 물론 과한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11번마 대한질주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이제 순발력 위주로 뛰는 선행 마필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5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우승을 했고 3번의 준우승 그리고 1번의 3착. 그래서 순위권에는 다 들어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항상 그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죠.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을 나가면 마지막에 한 발을 놓치는 말이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끝걸음이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강자인 나이나이나 서해번쩍 이런 마필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났다. 선행마의 부담 중량 3kg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순발력 좋은 4번마 서울 크라운, 그리고 6번마 알찬 누리, 그리고 7번마 어디 가나 최근 그 순발력이 사라진 마필인데 이 마필까지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11번마 대한질주까지 네 마필이 물고 물리는 초반 혼전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경주거리가 1400m다. 이랬을 때 과연 대한질주가 선행 경합을 하면서 3kg의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과거의 명마였지만,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단 말이지만 최근에 부진을 겪고 있는 말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번마 올드브레이드.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2번을 한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마필인데 작년 8월에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장기간 쉬고 11월 달에 나와서 참패를 했죠. 인기 순위 1위를 가지고 거의 뭐 바닥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7등을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는 또 장기간 휴양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지난 5월 1일 날 나와서 뭐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졸전이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좀 경주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능력 부족이 아니고 감각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올드브레이드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요. 다만 좀 부상이 많다라는 거, 잔병치레가 많다라는 게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산마 5구는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9번마 탱크삭스입니다. 데뷔 초에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다가 계속해서 이제 승군한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대천 얼짱, 해찬, 조이브라더 등과 같이 뛰었는데 14번 최외곽 게이트에서도 4착을 차지했는데 1착마와 뭐 한 2마신차, 3마신차 뿐이 안 났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10번마 브라보메입니다. 직전 승군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은 좀 끈기 있게 뛰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상승세에 이역기수가 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번마 흥룡가무. 승군전을 치르고 있지만 직전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게이트에서 꼭 참고 오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쓰고 특히나 이번 경주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2kg의 감량을 또 안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은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서울 크라운이나 6번마 알찬누리, 7번마 어디가나, 11번마 대한질주까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필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대천 얼짱, 12번마 올드브레이드, 9번마 탱크삭스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0번마 브라보메이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를 제외하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경 4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거리 전체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역시 3번마 영웅 루이스고요. 전체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3번 영웅 루이스, 5번 금화 사이킥, 6번 한빛태양, 그리고 8번 알파 어게인. 이렇게 네마필 정도가 지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영웅 루이스입니다. 원래 이 말은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충막감이죠.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100% 복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습성도 역시 막강한 순발력은 아닌데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최시대 기수가 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58이라는 부담 중량이죠. 직전보다 4.5가 늘어났습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핸디캡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다. 이거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웅 루이스가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5번 금화 사이킥이나 8번 알파 어게인이 뒤에서 분명히 그냥 놀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행 경합을 붙을 때 과연 4.5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 경주는요, 영웅 루이스를 축으로 이 3마리 마필의 배당이 거의 빨갱이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충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그 경주는 솔직히 맞출 수도 없고 적중을 해도 배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영웅 루이스를 빼고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영웅 루이스를 빼고 나머지 마필을 가지고 강하게 배팅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부경 4경주는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냥 지나가진 못하죠, 경마하시는 분들이. 자, 그렇다면 이 경주는 어쨌든 소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웅 루이스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단방 경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웅 루이스가 영웅 루이스도 잘하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고배당을 노리고 분산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저는 이 경주에서 지금 제일 좋게 보는 말이 뭐냐면 8번 알파 어게인입니다. 서수홍 기수가 탔었던 말인데 지금 페로비치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요. 유일한 국산마입니다. 게이트가 비록 뒤로 밀려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8번 알파 어게인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에 3번 영웅 루이스, 5번 금화 사이킥이 그 뒤에 쓸 거고, 한빛태양이 뒤에서 이제 추입을 노릴 건데, 과연 알파 어게인이 선행을 간 상황에서 영웅 루이스가 58이라는 등짝을 갖고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금화 사이킥은 솔직히 말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유현명 기수 이런 말을 갖고 끈기 있게 잘 타는 기수거든요. 근데 금화 사이킥도 잘못하면 전개에 있어서 좀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알파 어게인이 선행을 나간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8번 알파 어게인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혼전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상대로 그냥 3번 영웅 루이스가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 삥 도는 경주라면 싱겁게 끝나는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8번 알파 어게인, 3번 영웅 루이스, 5번 금화 사이킥,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6번 한빛대양을 복병으로 추천은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모두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산마는 한 마리도 없고 다 외산마 경주입니다. 다 미국산 말이고요. 10번마 유한 넘버테니 호주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문학선이 아마 압도적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모든 예상평에서 이 6번마 문학선이 입상 현자리는 차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역시 저는 원래 인기말을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인데 이번 편성에서 6번마 문학선을 제외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마필이 지금까지 계속 늑발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결국은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걸음을 보여줬죠. 이제 제 모습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이제 3세가 되면서 이제 말이 조금 형태를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체 고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뭐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나기는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원체 거구의 말입니다. 거구의 말에다가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6번 문학선을 제외하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6번 문학선을 인정하는 가운데 편성의 전개를 봤을 때는 이 6번 문학선을 주축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죠. 자, 일단 문학선은 맨 앞에 가는 말은 아닙니다.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문학선보다 앞에서 뛸 수 있는 선행만화 또는 문학선 옆에서 같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입상 가능마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솔직히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갈지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걸음으로 봤을 때는 뭐 7번 카일룸 제왕이라든가 4번 도깨비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 승부를 할 마필로 8번마 사련이 위너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항상 좀 선행 강자 있는 편성에서 많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어주지만 어떤 특징이 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뭐 9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한 게 다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더 뛸 걸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8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솔직히 1400m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6번 문학선보다 앞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는 2번 장산 몬스터도 어떻게 보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고 선행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추열 기수가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 좀 선전을 했었죠. 9번마 풀부스터. 이 마필도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도 1kg가 줄었고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이 풀부스터란 말은 초반 데뷔 시만 해도 상당히 그 선행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좋았었는데 끝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각질 변경을 조금 하면서 뒷심이 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과한 인기가 있다면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개가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선행으로 나가자니 뭐 사련이 위너라든가 카일룸 제왕, 도깨비한테 좀 걸리고 선의권에서 뛰자니 문학선이라든가 장산몬스터한테 자리를 내줄 가망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외곽 3선 정렬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1400m에서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볼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눈에 띄지 않는 또 하나의 복병은 저는 1번마 문학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어쨌든 뭐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필들이 다 고가의 마필들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고가의 마필들은 언젠가는 이름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은 하는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름값은 하게 됩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문학고스트가 최근에 발주가 좀 잘 안 되면서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뒷심은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최근 부진하지만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요즘 상당히 핫한 기수인데 기수를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했다. 이게 지금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16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문학코스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이외의 마필도 솔직히 능력이 지금 이 편성 자체가
6번 문학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만하기 때문에 다들 뭐 가능합니다. 7번 마 카일룸 제왕도 선행을 나오면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4번 마 도깨비도 이역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마 선행으로 승부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버티기도 가능하죠. 근데 이러다 보면 솔직히 안 들어올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6번 마 문학선, 8번 마 사련이 위너, 2번 마 장산 몬스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1번 마 문학 고스트는 배당을 노리고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의 경주고요.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전체 8마리가 출전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간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4번 닥터 파피아노, 5번 스타하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이렇게 보이는 경주인데,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나머지 6마리 마필 중에서 자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말이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나마 제가 가망성을 갖고 봤던 말은 2번 마 체인지백하고 6번 마 파이널 프론트입니다. 그런데 2번 마 체인지백은 임성실 기수가 타고 부담 중량이 6kg나 증가를 했어요. 갑자기 6kg가 늘어났다. 그것도 장거리 1800m를 뛴다. 저는 이 체인지백이 닥터 파피아노나 스타아이를 자력으로 이기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6번 파이널 프론트. 최근 좀 침체기에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상당히 뭐 지금 5살 된 순말이고 경주 검만 풍부합니다. 근데 김태현 기수가 타면서 이제 1kg의 이제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고, 어쨌든 뭐 산전수전을 뭐 다 겪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과연 그러면 닥터 파피아노나 스타일을 자력으로 넘을 수 있느냐?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8마리 중에서 4번 닥터 파피아노와 5번 스타 아이를 자력으로 넘을 수 있는 말이 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단방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경 5경주는 간단하게 4번 닥터 파피아노, 5번 스타 아이, 이 두 마리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자, 서울 6경주 국산마사 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1700m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하는 좀 단촐한 편성이고요. 오늘 좀 하위군에서는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위군으로 갈수록 마필의 수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이 6경주도 8마리가 뛰고 있고, 7경주도 8마리, 다음에 8경주도 9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박진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서울 6경주 1700m는 솔직히 제가 마번은 정하겠지만 전개를 좀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솔직히 이 경주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들어오는 말을 맞히는 것도 어렵지만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행을 갈 마필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인기가 있는 말이 이제 3번 마 치프인디, 최근 4면승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58, 한계 중량을 넘어섰다.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인 거고요. 솔직히 이 치프인디는 솔직히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의 편성도 다르고, 충분히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 마필이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뭐 앞선 전개, 뭐 선입권에도 뛰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중간에서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마필인데,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좀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1700m 안게이트가 유리하다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마도 없거든요. 그럼 참 이상한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인기마 4번마 썬더윈드.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에서 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기마인 3번 치프인디가 58 플러스 2kg가 늘었고, 또 하나 인기마인 7번 정문볼트가 플러스 2.5가 늘어서 58이 됐거든요. 근데 4번 썬더윈드는 직전 경주보다 2kg가 줄었습니다. 왜? 승군전을 가지니까.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추임마입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최근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강한 임팩트가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함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승군전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좀 다른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지지만 분명히 인기만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정문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추임마죠, 이 마필은. 뒤에 있는데도 언젠간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1700m는 기본적으로 추임마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죠. 그리고 초반에 자리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다. 이러면 또 모르는 결과가 되는 거고, 역시 또 믿을 수 있는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 그럼 마지막에 놀라운 추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8번마 롱뉴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가 8번 게이트, 1700m에 8번 게이트다. 게이트로는 불리하죠. 물론 뭐 부담 중량도 4kg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5분이 안 되죠. 왜? 계속해서 임다빈 기수가 타면서 이제 감량 이점을 안고 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이제 임다빈 기수를 빼고 지금 장추열 기수로 기수 교체를 했는데, 과연 이 기수 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1700m 경주에서 8번 롱뉴스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제일 좋은 전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외곽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경주는요, 마지막에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뭐 추입이라면 다들 한가닥 하는 마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경주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뭐 8마리가 나왔는데 뭐 몇 마리를 추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3번 치프인디, 8번 롱뉴스, 7번 정문볼트, 이렇게 3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 교차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고, 경주거리 제일 어렵다는 1400m 경주입니다.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역시 뭐 인기만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될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번마 프리덤 나이트.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 2번, 그다음에 3착 1번을 거둔 마필이고요. 지금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승군전을 치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편성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4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프리덤 나이트가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말이고 추입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승군전에서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2번 금화 미스틱하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던 7번 소니킹이지, 그리고 같은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었던 11번 소모치고,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마 금화 미스틱은 일단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이죠.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에는 계속 드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이제 4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근에 계속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필은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구는 좀 벗어나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경주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얻을 거고 그 인기에 부응을 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부담 중량이 지금 3.5로 늘어났다라는 거,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서도 55.5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텨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7번마 소니킹이지는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죠. 지금까지 7번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한계 중량인 57kg에서 처음 도전을 한다라는 건데, 직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다가 이번 또 서승훈 기수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서승훈 기수가 이 소니킹 이즈를 가지고 앞선 승부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고요. 저는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1번마 소모치고는 좀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필은 추임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무너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경주는 좀 무너지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소모치고가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요소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말은 5번마 일념통천입니다. 이 마필 국산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호남권 경주에서 뛰고는 있는데 상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지금 계속 두 경주를 좀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선에 나가기는 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왜 계속해서 혼합군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국산 경주에 나가면은 분명히 이 마필은 이제 입상권에 들어갈 마필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상위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혼합군과도 계속 경기를 해야죠. 저는 이 일념통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주저앉을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편성, 이게 지금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을 이겨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상위군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조금 엉뚱하지만 5번마 일념통천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승군전을 치르지만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13번마 프리덤 나이트, 게이트 2점에 2번 금화 미스틱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7번마 소닉 킹이지. 이 마필의 향후 발전 기대치를 보고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마 상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8마리가 출전하는 좀 조촐한 경주 편성이고요. 어느 정도의 능력 차이가 조금 나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경주는 저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이는데 좀 특이한 말들이 있죠. 3번마 금화에크미, 8번마 슬링스톤. 이 경주에 좀 인기마입니다. 근데 보시면 직전 경주에서 1800m 금화에크미 우승, 슬링스톤 준우승. 그리고 2월 달에도 역시 1800m에서 금화에크미 우승, 슬링스톤 준우승. 자, 그렇다면 다시 세 번째로 이번 경주에서도 금화에크미 우승, 슬링스톤 준우승. 이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말은 저는 5번마 우아령뿐이 없다라고 봅니다. 1번마 대변아래든가 2번마 룰브레이커, 4번마 선 오브 썬더, 6번 베스트라인, 7번 만복한.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갑자기 말이 아주 좋아졌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800m이긴 하지만요. 5번 우아룡이 단독 선행에 찬스를 맞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52kg라는 비교적 가벼운 등짐을 가지고 선행을 아무 견제 없이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 바퀴를 그냥 돌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금화에크미와 슬링스톤이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전 간단히 보겠습니다. 5번 우아룡, 3번 금화에크미, 8번 슬링스톤.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5번 우아룡이 전개에서 가장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 오늘 서울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장래 기대치가 많은 말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발빠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난타전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도 역시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3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고, 3번 글로벌 조이, 5번 글로벌 레이스.
이렇게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번 슬리벨이라든가 4번 러닝복스, 7번 파이널 스타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리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1번 슬리벨, 2번 스피드고, 3번 글로벌 조이가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5번 글로벌 레이스가 과연 앞선 말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 차이로 4코너에 접어들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선행마필들 중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이 2번 스피드고와 3번 글로벌 조이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은 어떻게 보면 둘 다 극단적인 선행마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뒷심도 좀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 경주가 12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전개로 경기가 끝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기마 두 마필이 습성이, 그러니까 경주 전개 습성이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1번 슬리멜도 당연히 선행 나갈 거고 2번 스피드고나 3번 글로벌 조이 당연히 앞선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 그렇다면 이런 전개에서는 당연히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 유리한 건 5번 글로벌 레이스인데, 이 5번 글로벌 레이스가 올라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수죠. 김동수 기수, 말을 상당히 편하게 타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래서 말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결대로 타는 그런 기수이기는 한데, 마지막 힘을 쓸 때 말을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좀 때릴 땐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맛이 좀 없죠. 근데 이 경주는 앞선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레이스가 선입에서 치고 올라오려면 정말 죽자 살자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김동수 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제가 항상 전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개에 앞서는 것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말의 능력이 좋다면 솔직히 어떤 전개가 펼쳐져도 다 입상할 수 있습니다. 전개가 중요한 거는 말의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제 컨디션이라면 저는 스피드고와 글로벌 조이 이 두 마필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보다 분명히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능력을 5번 글로벌 레이스가 전개로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스피드고, 3번 글로벌 조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5번 글로벌 레이스가 마지막 추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배당이 많이 나올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